여러분, 자타공인 펩타이드 전문 기업으로 불리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애니젠인데요. 자,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 기술력으로 2016년도에 이 기술 특례 상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현재까지도 이 애니젠이 기술력에서 이렇다는 움직임을 크게 보여준 적이 없었던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이에 이 소외받았었던 지난날과는 다르게 현재 애니젠의 후보는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수익성이나 기술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부분,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애니젠의 펩타이드 기술력이 눈에 띄고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면서요, 향후에 애니젠이 보여줄 수 있는 장점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애니젠 대표니까 이 자타공인 세계 최고 펩타이드 전문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국내 펩타이드 개념조차 생소할 시기에 50개 이하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것이다 라고 정의한 주인공이 이 애니젠 김 대표로 불리고 있는데, 이 김 대표의 펩타이드 정의는 대한민국 학계나 이 식약처에서 모든 곳에서 통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펩타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특정 형태로 결합을 하면 특정 펩타이드가 되고, 이 펩타이드가 특정 방식으로 형성이 되면 특정 단백질이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단백질 조각이다라고 불리우는 펩타이드인데, 예전부터 1922년부터 이 당뇨 치료제로 처음 등장한 이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펩타이드 의약품이지만요. 이 최근 들어서는 비만 당뇨 의약품 이 성분으로 쓰이면서 전체적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성분인 것 같습니다. 이 펩타이드는요, 2019년 기준으로 이 의약품 시장이 600억 달러 이 규모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이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 안에서도 전체적인 구성 안에 이 5%의 성분이 5% 비중을 차지하는 성분이다라고도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1922년 당뇨병 치료제 처음 나왔을 때 이 전체적으로 생체 내에서 쉽게 분해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약물 전달 시스템과 같은 이 생체 이용률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개발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펩타이드 의약품 역시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가져가면서 실제 이 펩타이드 의약품 승인권도 계속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 기술력에서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도 보여지고 있는데, 애니젠은 펩타이드 의약품을 연구하는 국내 연구 조직 상당수의 연구용 펩타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대학이나 기업 그리고 병원에서의 공급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으로 이들의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있는 연구용 펩타이드가 1년에 7천에서 8천 종으로 정도라고 합니다. 자, 애니젠은 계속해서 이 펩타이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전체적인 파이프라인 안에서도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애니젠은 이 AGM217이라는 이 파이프라인, 이 비만 치료제로도 추가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들어서는 비만 치료 관련주로도 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AGM211 같은 경우에는 제2형 당뇨병 이 치료 펩타이드 신약 기반으로 2형 이합체에 구성된 AGM217이 나온 건데요. 자, 신의 물약으로 불리우고 있는 이 GLP-1 수용체 효용제도 이 작용하는 동시에 이 글루카곤 수용체 효용제로도 작용을 하면서 당뇨나 그리고 비만에서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약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마이크로 리드 패치용으로 나오고 있는 이 AGM217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현재 이 다른 기업보다 늦춰지고 있다라는 부분보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이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의약용 펩타이드 바이오 소재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루프로렐린, 데스모프레신, 가니렐릭스, 그리고 엑세나타이드, 이 지코노타이드, 이 바소프레신이라는 바이오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자, 펩타이드 바이오 소재로서 이 현재 가니렐릭스 이 제품화 진행 중인 이 제품군에 더욱더 집중을 해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번 달 안에 미국 FDA에 가니렐릭스 이 자료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FDA 승인을 허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독자적인 기술로 펩타이드 국산화의 성과를 내고 있는 애니젠 펩타이드 API로 내년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 가니렐릭스 같은 경우에는요, 난임 치료제의 원료로 보여지고 있고, 애니젠이 LG화학 공급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애니젠이 미국 기업 인터캠과 함께 이 허가 과정을 함께 진행 중인 상황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 김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니렐릭스가 허가가 되면 생산 공장인 오송 공장과 그리고 이 GM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오송 공장은 이 EU GMP 인증을 함께 추진하면서 펩타이드 API의 유럽 진출까지 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이런 발판으로 삼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니젠은요, 가니렐릭스 외에도 이 바소프레신과 지코노이드, 노타이드 이 부분에서의 새로운 펩타이드 API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국제 규제 기관에서의 허가를 받은 API 같은 경우에는 이 루프로렐린 그리고 데스모프레신, 가니렐릭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규제를 받지 못한 이러한 제품들 안에서 이 지코노타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신경병 통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이러한 물질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지코노타이드는 개발이나 생산 자체가 어려워서 이 펩타이드의 꽃으로 불리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격 또한 이 가닐렐릭스보다 3배 수준으로 비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만들어졌을 때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김 대표는 2에서 3년 내 사이에 바소프레신과 그리고 지코노타이드를 개발하면서 다른 펩타이드 API도 개발하고 API 공급 종류를 7에서 8종류까지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펩타이드 기술력에서 계속 인정을 받으면서 가닐렐릭스의 FDA 승인으로 인한 유럽에서의 이 흐름까지도, 이 진출하는 흐름까지도 지켜볼 만한 이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내년에서의 수익성 개선 또한 보여줄 수 있는지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재무가 아직까지는 보여줄 만한 이렇다 할 수익성 성장이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애니젠이 이 기술력에서 이제서야 인증을 받고 움직이는 이러한 움직임 안에서 크게 얻어질 수 있는 이벤트성 움직임이 지금 주주님들이나 그리고 애니젠 기술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까지의 재무나 이 기술력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부분을 다 버리고, 향후에는 앞으로 더 어떤 움직임으로써 이 흐름을 바꿔나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펩타이드 밸류체인 이제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 이 API 제조 기술에서 성능을 내고 있고 FDA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죠. 자, 이러한 시점 안에서 완제 의약품까지 애니젠 5년 후에 이 향후의 흐름까지도 지켜볼 만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으로 계속해서 애니젠이 수익성에서의 방향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흐름을 계속 나타내 준다면요, 이 주주님들의 향후 그 애니젠을 바라볼 수 있는 재무적인 안정적인 흐름과 그 추가적으로 애니젠이 계속해서 이 국내나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펩타이드 기술력이나 의약품에서의 흐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이 애니젠이 완제 의약품의 제조까지의 흐름을 가져가면서 어떠한 이 성장성을 보여줄지 계속 체크해 가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젠은요, 최근 들어서 이 비만 치료제 그리고 가닐렐릭스 이 원료의약품 취급 이러한 인정 등의 효과로 인해서 작년부터 꾸준히 주가의 흐름을 올려준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금일에 이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 이평선들 위로 소폭 오는 이러한 모습들도 조금은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이 흐름 안에서 재무적으로 안정성이나 그리고 애니젠의 기술력을 지금 뭐 신뢰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특정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이 위에서 윗골이 달리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바로 변동폭을 그리고 상승 모멘텀들을 조금 반납하는 흐름들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살펴보실 때 이 변동폭에 있어서 단기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는 기업이다라는 점에서의 이 수급과 거래량을 반드시 확인해 가시면서 보시되, 전체적으로 애니젠이 이번 달 안에 이 FDA의 승인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마이크로 리들 패치에서의 임상 시험을
기획하는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줄 시 상승 모멘텀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재무적인 안정적인 그리고 매형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내년부터의 흐름이 본격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이 재료나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특정주의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재료나 모멘텀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 이 정보나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가시면서 애니젠에 대한 이 자리나 그리고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리지만요. 전체적으로 애니젠이 끌고 갈 수 있는 흐름, 긍정적으로 애니젠의 펩타이드 기술력이 인정을 받으면서 끌고 간다면, 이 부분에서 애니젠이 이 기술력에서 이제서야 인정받는 부분에서의 흐름을 저는 앞으로 지켜보시면서 내년까지 흐름까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애니젠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자적인 펩타이드 기술력과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에 대한 전망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 이러한 정리된 내용들로 인해서 애니젠 더욱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도 있으면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앞으로도 추가적 움직임에 대한 정보들 나타나는 즉시 영상으로 또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